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저희가 최근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주시 경기도 의원이십니다. 이영주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카메라 보시고 또 시청자분들께, 양주 시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헬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양주 시민 여러분,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또 양주에서 태어나셨고 네네. 그리고 양주의 또 신인 정치인이시자 네, 예. 또 40대 젊은 정치인으로 주목받고 계신데요. 네. 1년 동안 그동안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1년 동안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지역 현안들이 너무 많고 또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많아서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양주 하면 인구, 그다음에 교통 이런 이슈가 좀 요즘 네. 많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옥정 신도시는 또 7만 명이 넘는 주민이 또 입주를 했다고 합니다.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교통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철 7호선 이야기 네.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조기 개통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 예타 면제로 옥정에서 포천 구간이 복선 구간 3개 공구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급 장거리 사거리에서 옥정 구간은 우선 발주를 집행부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기 개통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철뿐만 아니라 사실 은연봉암도로 확장 공사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의회에서는 아무래도 뭐 예산도 있고 뭐 이런 도로 확장 공사에 또 힘을 많이 실으신데요. 지금 언제쯤 완료될 수 있을까요? 은연봉암가는 지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았던 구간입니다. 네. 우리 경기북부가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전 사업 설계랑 공사를 진행했을 때 네. 현장하고 네. 설계도랑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군사 지역이어서 그런 추가적인 설계가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은연봉암간도 군하고 좀 협의 문제로 인해서 좀 늦어졌고 네. 그로 인해서 공사 하청업체가 부도가 나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은연봉암간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잘 살피고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지도 39호선 장흥 광적 간에 또 이 노선도 사실은 또 착공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이게 좀 조속하게 추진이 될 수는 있을까요? 네, 착공이 지연되는 게 아니라 지금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공사와 동시에 보상이 들어가는 구조로 네.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39번 국지도가 빨리 개통될 수 있게 또 노력하겠습니다. 39호선이 그 국지도가 또 이게 딱 되면 완료가 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시는 거고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39번 국지도는 양주의 서부권의 중요한 도로입니다. 우리가 양주가 3번 국도로 동서로 네. 나눠져 있습니다. 네. 동쪽은 지금 신도시, 네. 인구 밀집 지역이고 서쪽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 도농복합도시의 중추적인 그 도로가 39번 국지도입니다. 이 도로가 뚫리게 되면 우리 서부권 발전이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국지도 39호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인구 하면 또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에 대한 부분 양주시가 인구가 급격하게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25만을 넘어서서 아마 조만간 30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인구가 늘어나면 사실 광역 인프라뿐만 아니라 교통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가 더 발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첫째로 우선 우리 양주가 경기 북부의 중심입니다. 근데 우리 북부를 봤을 때 북부의 순환
도로망이 좀 부족합니다. 우선 저는 첫째, 도로, 교통이 좀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좀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 그 산업단지 비율을 봤을 때 92%가 경기 남부에 있습니다. 8%만이 경기 북부에 있습니다. 그 8%, 근데 92%의 산업단지, 그 남부에 있는 92% 산업단지의 그 내용들을, 산업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거기는 소부장 산업, 첨단 산업들이 그렇죠. 주가 되고, 우리 경기 북부는 제조, 그 식품 가공, 뭐 플라스틱 가공, 뭐 철강, 섬유 가공 이런 업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업종이죠. 그래서 좀 그런 문제들이 그런 산업의 질이 좀 높아져야 우리 경기 북부 그리고 양주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두 가지 인구가 늘어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신도시 때문에 유입이 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너무 교육이 열정적이라서 전세로라도 저길 들어가야겠다 하고 들어오는 그런 이슈가 좀 있는데, 양주의 인구가 늘어나는 게 젊은 세대들이 많은 것은 바로 이 교육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생각인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양주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지금 동두천 양주교육청 지원청이 동두천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두천 인구가 우리 양주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두천 인구보다 우리 양주 인구가 월등히 많습니다. 교육 수요자가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두천 양주 교육청이 동두천에 있다 보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독창적인 우리 교육 정책을 펼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1998년 이후에 남문고등학교 빼고는 지금에 있는 고등학교가 다 신설이 돼서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양주는 굉장히 넓었지 않습니까? 네네. 의정부도 양주, 동두천도 양주, 남양주도 양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주의 학생들이 의정부로 학교 다니고 동두천으로 학교 다니고 파주로 학교 다니고 다 생활권이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데 지금은 지금 우리 양주가 어느 정도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과거와는 달리 인구도 많아지고 그리고 교육 수요자도 많아져서 동두천 양주 교육청이 좀 분리가 돼서 독창적인 우리 교육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분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양주 동두천 교육지원청이 하나의 교육 지원청으로 묶여 있어서 사실은 그렇죠. 양주는 급속도로 인구가 늘고 있는데 교육에 대한 현실은 좀 그리고 양주 신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경기 북부에 어떻게 보면은 젊은 세대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포천, 뭐 동두천, 심지어는 철원, 연천, 파주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옥정 신도시로 양주 신도시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육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수요자들한테 만족할 만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교육청 분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 교육에 이어서 또 사람이 많아지면, 인구가 많아지면 또 가장 중요한 게 병원입니다. 사실 양주에는 응급실, 24시간 의료가 가능한 응급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뭐 의정부가 가깝다 한들 뭐 응급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응급실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사를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우리 양주에 이사 오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실 겁니다.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하고 고민하고 또 담당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동연 지사님께서 우리 양주, 그러니까 경기 북부의 의료시설을 확충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고요. 하지만 또 지금 의정부를 보게 되면 대학병원이 두 개나 있고 경기 북부의 그 공공의료원이 의정부 의료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예산 핑계로 그리고 의료 인력 수급 문제로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정부 의료원을 좀 우리 양주로 좀 이전하는 문제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경기 북부는 또 군인들이 많습니다. 또 국군 병원들이 있습니다. 네. 국군 병원들하고 좀 연계를 해서 응급 체계를 좀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인구하고도 연계될 수는 있는데 이게 또 군사 사실은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경기 북부 지역에 또 소음 피해도 많고 그 광정면도 사실은 뭐 헬리콥터 소리 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그 주민들 민원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도시 부분은 좀 덜 하긴 하지만 사실은 군사 소음이 굉장히 크게 나더라고요. 그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정담회를 가지셨던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양주가 접경 지역이라고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접경 지역에 있는 군부대들은 접경 지역에서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을 자극한다고 해서 그 부대들이 탱크를 싣고 포를 싣고 양주로 옵니다. 그리고 포천으로 옵니다. 네, 훈련할 근데 때 맞아요. 접경 지역 예산은 다 접경 지역에서 갖고 갑니다. 아, 딱 그렇죠. 폐 접경 있는 지역 부분. 예산이 제가 알기로 접경 지역 특별법 예산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있습니다. 그 예산이 경기도에서는 김포, 네. 그리고 파주, 연천이 절대적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적게 갖고 오는 시군이 우리 양주시입니다. 피해는 제일 많이 보면서. 네. 예, 그렇죠. 군인들 훈련할 때 그렇죠. 되게 많이 노고산 왔다 갔다. 사격장이 네. 노고산 그 포 사격장이 백석, 광적 사이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대포 소리에 놀라서 예, 수업에 많은 지장을 지장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경적 특별법 예산을 우리 양주시가 좀 많이 갖고 와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써야 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교육부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적경 지역 특별 전형을 좀 신설을 해서 적경 지역 학생들이 네. 좀 진학이나 진로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지 않고 네. 어느 정도 좀 혜택을 좀 봤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젊은 층만 자꾸 얘기를 했는데 기초의료 수급자가 많아지고 있다는데 혹시 대안이 있으신가요? 아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서울하고 네. 딱 접해 있으면서 땅값이 제일 싼 곳이 우리 양주입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이 좋다 보니까 네. 요양원이 전국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습니다. 아, 양주가 네. 병원이 네. 가장 많은. 근데 요양원이 들어왔을 때는 네. 그 피해가 네. 피해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네. 그냥 요양원 사업자들이 양주에 그냥 들어오나 보다 저도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네. 그 피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자면 요양원에 기초생활수급자, 네, 네. 의료수급자가 우리 양주가 또 가장 많습니다. 아, 요양원이 많은 만큼. 예.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수급자, 재가급여자에게 네. 우리 양주시 예산이 한 235억 정도 나갑니다. 앞으로 많이 더 나가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양주는 재정 자립도가 24%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재정 자립도가 높은 네.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한 300명, 그리고 과천시 같은 경우는 36명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네. 경기시군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심각하네요. 성남시는 재정 자립도가 경기도에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의료수급자 지원이 양주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수급자가 요양원 시설 밖에 있으면 나라에서 97% 예산을 대줍니다. 근데 그런데 요양원 시설 안에 있으면 들어오게 되면 그 지자체에서 50, 경기도에서 50을 댑니다. 근데 그 수급자분들이 죄송하게도 서울에서 많이 오십니다. 그렇겠죠. 네. 요양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하고 경기도 복지 예산을 비교해 보면 서울시가 복지 예산이 1인당 복지 예산이 작년에 제가 검토를 한 결과 한 평균 복지 비율이 한 126만 원. 근데 경기도는 80 얼마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차이가 나요. 예. 서울은
전 원인자 부담을 뭐 시키거나 아니면은 중앙 정부에서 이런 복지 문제는 중앙 정부에서 좀 해결을 해야 지금 부익부 빈익빈 현상, 우리 경기 북부는 계속 날이 가면 갈수록 재정 자립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안타깝게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고양시, 그다음 인구 대비 양주가 가장 많고요. 네. 경기도에서 가장 또 많이 관리하는 곳이 고양시, 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동두천시 이렇습니다. 다 경기 북부에 있습니다. 네. 왜? 경기 남부는 땅값이 비싸니까 요양원 사업자주들이 거기다 투자를 잘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북부로 옵니다. 가깝고 공기 좋고 땅값 싸고. 그러네요. 네네. 예, 제가 의원님들, 북부 의원님들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얘기를 들은 게 바로 이 부익부 빈익빈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네네. 저희가 이게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그래서 그런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의견이 북부 의원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발목이 잡히긴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예, 경기 북부는 진짜 70년 넘게 평화 안보라는 우산을 국가에 서비스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온 건 종합적인 규제로 인해서 진짜 서울시의 그 인구 정책 그 해소 지역으로만 활용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 비율이 경기 남부에 92%가 있습니다. 우리 8% 있습니다. 경기 북부 땅 면적으로는 42%, 43%가 경기 북부입니다. 그리고 인구도 3분의 1이 경기 북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좀 기형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개구리 뻘과 같습니다. 고양시와 남양주입니다. 그죠? 네, 그러네요. 예, 진정한 경기 북부는 발전이 좀 더딥니다. 그 이유는 북한산 국립공원이 병풍처럼 서울과 경기 북부를 딱 막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우이령 터널이 김신조 침투 사건으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혔습니다. 그 고개를 복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반대합니다. 왜? 환경이 너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의 DMZ입니다. 하지만 전 터널을 뚫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북부는 이 순환 체계가 잘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순환도로가 지금 개통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만 너무 지금 막히지 않습니까? 제2순환도로가 이제 뚫리게 되면 경기 북부의 역사는 조금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더 가속화 그리고 더 급속 발전을 위한다면 저는 우이령 터널이 빨리 뚫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이령 터널이 뚫리고 교외선과 1호선과 연결을 시키고 서울 북부의 정체된 교통을 경기 북부로 좀 해소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특별자치도가 같이 추진돼야 된다고 추진을 해야겠죠. 네, 오늘은 또 저희가 이렇게 양주시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 전체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의회에서 하신 일들 저희가 또 잘 짚어봤고요. 끝으로 시청자분들과 양주 시민분들께 끝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양주 시민 여러분, 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양주 시민들이 몰랐던 이야기를 많이 오늘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얘기 안 했던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양주의 문제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우리 양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역사, 미래의 당당한 정치인으로 남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의회의 젊은 정치인 그리고 양주시의 젊은 정치 신인 이영주 의원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